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오프라인 강연은 토요일에 포항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니키아 호텔 2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원주 시티호텔 3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오신다면은 오프라인 강연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회원 모집은 회원 모집이고 강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오프라인 강의에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 알아야 되는 내용들, 오프라인에서만 배울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준비해서 가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배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을 체크해보면요. 시장은 여전히 2480포인트 위에서 놀고는 있는데 약간 어정쩡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봉 형태를 그려놓고 있죠. 이 쌍봉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어줘 놨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지금 약간 밑으로 밀리면서 쌍봉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단기 횡보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차트를 해석할 때는 차트 캔들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모양새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횡보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이 단기 횡보하는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래쪽에서 횡보할 때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저점이 지지가 되느냐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2100포인트부터 해서 여기 2500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포인트다. 그래서 위를 뚫으면은 더 갈 수 있고 아래쪽이 무너지면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단기 횡보도 똑같습니다. 아래쪽이 무너지느냐 위쪽으로 올라가느냐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은 2480포인트 그리고 위쪽은 2520포인트 요 자리를 이제 어떤 식으로 뚫고 나갈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너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재가 생긴다면 무너질 것이고 악재가 없이 기대감이 생기고 호재가 생긴다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호재가 생길 거야 악재가 생길 거야 이거는 점쟁이들이나 하는 거고 그 약간 사기꾼들이나 하는 거고 지금 악재가 생길지 호재가 생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주식시장에서의 악재나 호재는요 악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호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호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로 해석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 컵,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컵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에이 저 쓸데없는 걸 왜 줘? 라고 하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좋다 저거 이쁘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좋은 게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안 좋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 선물 자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장 분위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악재가 생긴다 호재가 생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너지나 올라가나 요것만 그냥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여기 2480포인트가 무너지는지 보면 되는 거고 위쪽 2520포인트를 뚫는가 안 뚫는가 이 40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저점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이 추세라고 할 만한 부분은 살짝 무너지면서 횡보 자리로 가게 되었으니까 2480포인트를 지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또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하락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어느 정도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480포인트를 뚫으면서 머리가 어느 정도 들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저점은 어느 정도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2200포인트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제가 이때까지 역발상 투자를 진행을 해오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금리입니다. 경제입니다 라고 이때까지 여러 번 설명했다면 지금 이제 차트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나 금리 이런 것들은요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가고 하다 보니까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 하나 가지고 지금은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하를 하면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만들어질 건가 하면요.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요. 평택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대요. 그게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택 공장도 한 10년 동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기도 일거리가 줄어들 만큼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공장을 확장하거나 이런 거에 약간 주춤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서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게 결국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물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악재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상승을 부른다 또는 금리 인하하면은 증시가 떨어진다는 느낌보다 인하하는 그 상황이 아마도 안 좋은 상황일 거다.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서 악재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큰 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봤을 때는 하락이 될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은 금리 인하하면은 증시가 오른다라고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고 있고 그렇게 외우는 전문가, 그렇게 외우는 경제방송들 그렇게 자꾸 보도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동을 당하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 그리고 주식 팔지 마. 이런 느낌으로 선동을 당할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은요,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이게 증시가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고 그리고 주식을 안 팔기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른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론을 따라갈 것인가 현실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현실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게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현실은 어땠죠? 금리 안 올라갈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갖고 있고 사야 된다 하고 주식을 홀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론과 현실이 괴리감 생겼을 때 결국 시간차를 두고 이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시가 하락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어쨌든 증시 자체의 모양은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용보다는 아래쪽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든지 다른 테마들을 좀 움직여주는 게 좋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움직여지는 게 상한가에 지금 9종목 중에서 몇 개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는 것도 22종목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뭐 2차전지 쪽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 화장품이라던가 뭐 저쪽이 좀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급등 나왔던 기업들이 쭉쭉 밀리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사실 이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기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급등 나와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오가닉티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화장품 관련주가 이제 중국 지원, 식약처에서 중국 수출 지원 소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크게는 아니지만 올라가려고 폼을 잡았고 한국 콜마 움직이고 있는 모습, 오가닉티 코스메틱 그리고 뭐 다른 화장품 관련주인 에이블 CNC까지 상당히 많은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화장품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중국과의 연관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좋은데요. 지금 중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부터 해서 일본 이런 데다가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됐을 때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느냐? 아닙니다. 가벼운 종목 200원짜리인 오가니틱, 코스메틱 뭐 이런 것부터 상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상한가 갔을 때 이런 걸 따라 붙어야지가 아니라 무거운 종목은 천천히 가구나. 그러면 가벼운 종목을 샀을 때 우리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천천히 가는 종목을 지금 사놓으면 어쨌든 천천히라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오가니티 코스메틱은 사선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화장품 관련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적자가 나고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뛰어오를 수는 있으나 그게 이제 메리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지 않는 쪽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도 단기 급등 때 한 400~500원까지 동전주라서 좀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그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천기계인데요. 화천기계는 사실 품절주였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품절주로 엮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품절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품절주는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급등 나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품절주가 아니지만 과거에 품절주였고 액면 분할하면서 품절주에서
지금 일반적인 종목으로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근데 이 기업도 공작 기계를 한다라고 판매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시면 현대기아차에 실린더 블럭을 제공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고객사가 현대기아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SJM 홀딩스, SJM도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SJM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기업도 사실상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SJM도 지금은 자동차 부품 쪽, 자동차 제조사 이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동차 부품 테마가 슬슬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자동차 부품주들은 올라올 게 꽤나 많이 남아있죠. 네오토도 지금 보면 자동차 부품주인데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품절주부터 먼저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전기차 전용 감속기 자체 개발이라고 하는데, 2차전지 쪽에 생각이 들었다면은, 어쨌든 자동차에는 배터리도 들어가지만, 전기차엔 배터리도 들어가지만 여러가지 자동차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전기차가 배터리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 엮일 수 있으니 자동차 관련주들 지금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사놓는 게 좋다. 그래서 네오토, SJM, SJM 홀딩스, 화천기계까지 자동차 관련주로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네 종목은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해서 수익률을 키워가는 전략이 좋겠죠. 위쪽으로 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키워가지고 만원, 만천원대 팔아먹고 또 움직이지 않은 다른 자동차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상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점 상한가 갔어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뭐 이렇게까지 날아갈 이유가 있었나 하면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서프라이즈냐?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가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상 기초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화장품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주식수가 1000만주 밖에 되지 않는 이런 품절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실적이 좀 적거나 200원짜리 아까 봤던 오가닉티, 코스메틱 이런 것부터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 대형주들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대형주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형주를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상승할 때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좀 더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화장품주 들고 계셨던 분들은 화장품주에 또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노브릭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나노브릭은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더 가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노브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수익을 챙겨내는 전략이 낫다. 그리고 물려 계시는 분들도 탈출하는 루트로서 3,000원대를 목표가로 잡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잉글우드 랩인데 이것도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관련주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거 7,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7, 8,000원대까지 간다면 조금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조금 더 홀딩해서 수익을 챙겨내되 8,000원대부터는 매도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다. 대신에 이걸 팔고 난 다음에 잉글우드 랩이 다시 한 번 더 빠지면 들어가도 좋고, 아니면 올라오지 않은 다른 화장품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훌륭한 투자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N자 반등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은 고가놀이라고 하죠. 고가에서 논다 해서 이렇게 고가에서 놀고 있네 라고 해서 고가놀이라고 하는데, 요런 종목들은 이제 막 상승세가 나왔다고 해서 뭐 폭발적인 상승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제 또 올라와서 여기서 머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되면요, 보통은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면 2,700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서 팔아내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2,600~600원부터는 분할 매도해서 챙기시라. 이거는 아직까지 그래픽 관련주라던가 이제 여러가지 자동차 쪽으로도 엮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과거에 급등이 먼저 나온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어찌됐든 2차전지 쪽이 슬슬 빠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테마들 움직이죠. 자동차 테마부터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는 제가 자동차 부품이 좀 먼저 움직일 것 같고, 디스플레이가 조금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 어쨌든 그 두 개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장품 관련주, 게임 관련주 이런 것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만큼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테마들이 지금 이제 슬슬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좀 챙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닌 분들도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에
상황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